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산정특례 적용되셨습니다.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히 뭐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 병원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용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바로 진료나 치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질환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치료 자체도 힘든데 병원비 부담까지 크게 느껴진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중증 질환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병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고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에는 모두 일정한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환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계산서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도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여러 검사들이 반복되다 보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일반 진료보다 낮게 적용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에 대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특정 질환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입니다. 이처럼 치료 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과정이 길어지고 검사나 약제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질환에 따라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약 5%입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는 약 1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어 0%가 적용됩니다.
잠복결핵 감염 역시 본인 부담이 면제되어 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약 5% 수준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약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수술과 입원, 검사 등을 포함해 총 진료비가 2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산정 특례가 적용될 경우 환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병원비에는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 금액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와 비교하면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2026년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약 10% 수준의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고액 의료비 환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2026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합니다. 진단만 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해당 질환을 확진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 제출할 수도 있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진료비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만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병원 청구 단계에서 산정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는 평생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경우 확진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희귀질환 역시 확진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중증난치질환도 확진일 기준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됩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의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록기간이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화상의 경우에는 1년이 적용됩니다. 중증치매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의 경우에는 최대 30일이 적용되며 일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환의 특성과 치료 방식에 따라 적용 기간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계산할 때 왜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왜 부담이 이렇게 크지?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라면 등록을 통해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 수술이 필요한 질환, 검사 비용이 큰 질환, 이런 경우에는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두면 좋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의 경우 약 5% 수준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약 10% 수준입니다.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어 0%가 적용됩니다. 또한 확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항목, 선별급여 항목 등은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5% 또는 10%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